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랫동안 환자들을 만나며 노인의 건강을 지켜온 의사입니다. 오늘은 흔히 들으셨던 말,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하다.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진료실에서 충격적인 한 사례를 만났습니다. 70대 남성 환자분이 갑자기 어지럼증과 구토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원인은 놀랍게도 물이었습니다. 하루에 3리터 넘게 마셨고 결국 몸의 균형이 무너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면 혈액이 맑아지고 노폐물이 씻겨나간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지나친 수분 섭취는 오히려 혈액 속 염분을 낮추고 심장과 뇌에 큰 부담을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무조건 건강할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은 젊은 시절과 다르게 몸이 물을 처리하는 능력이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60대 이후 꼭 지켜야 할 안전한 물 섭취법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몇 잔 정도 드시나요? 지금 댓글로 숫자를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갈증 신호가 둔해집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지 않아도 실제로는 이미 수분이 부족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억지로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밤마다 화장실에 가야 해서 잠이 자주 깨고 낮에 피곤해집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 밤에 화장실 때문에 3번은 꼭 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처럼 갈증을 못 느끼고 밤마다 깨는 불편함이 노인 수분 섭취의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게 마시는 것도 문제고 많이 마시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60대 이후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전문가들이 연구 결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연구들을 보면 노인의 적정 수분 섭취는 젊은 층과 확실히 다릅니다. 체중, 신장 기능, 동반 질환, 복용 약물에 따라 개인별 차이가 크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저도 환자를 진료하면서 일률적으로 2리터 마셔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얼마나, 언제, 어떻게 마셔야 하는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도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앞으로 10년, 20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물은 생명에 꼭 필요하지만 잘못 마시면 독이 되기도 합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우리 몸은 수분 균형을 다르게 관리합니다. 이 차이를 알지 못하면 작은 습관이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노화와 함께 달라지는 수분 균형의 변화를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물이 필요한 몸의 신호가 점점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조금만 부족해도 목이 타는 느낌이 왔는데 60대 이후에는 갈증을 잘 못 느끼게 됩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뇌의 변화입니다. 갈증을 느끼게 하는 뇌 속 센서가 나이가 들수록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즉, 몸속 수분이 부족해도 뇌가 신호를 약하게 보내 목이 마르다고 쉽게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이 안 마르니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이미 몸이 말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보면 피부가 건조하고 입술이 갈라져도 본인은 전혀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신장의 기능 저하입니다. 신장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수분 균형을 맞춰주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하지만 60대 이후부터는 신장의 역과 능력이 서서히 떨어져 물을 배설하는 속도가 젊을 때보다 느려집니다. 같은 양의 물을 마셔도 젊은 사람은 쉽게 배설하지만 노인은 몸에 더 오래 물이 남게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 손발이 붓거나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몸 안 근육량의 감소입니다. 근육은 수분을 저장하는 큰 창고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들면서 몸속에 저장할 수 있는 수분의 양도 함께 줄어듭니다. 즉, 같은 양을 마셔도 젊었을 때보다 몸에 머무는 방식이 달라지고 부족하거나 과한 상태가 쉽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은 조금만 부족해도 탈수에 취약하고 조금만 과해도 부종이 잘 생기는 이중의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이런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상 노인의 절반 이상이 갈증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고 수분 부족 증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신장 기능 저하로 물을 배설하지 못해 혈액 검사를 했을 때 나트륨 수치가 불안정한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똑같이 마셔도 젊을 때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2리터라도 젊은 사람에게는 적당하지만 노인에게는 과할 수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너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나이에 따른 변화는 결국 얼마나 어떻게 마시느냐가 건강을 지키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목마름만 믿지 말고 몸의 다른 신호를 살펴야 합니다. 피부 건조, 소변색, 입 마름, 피로감 같은 신호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갑자기 물을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나누어 마시는 습관이 무척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하루에 언제 물을 마실까? 아침인가 저녁인가 아니면 목이 마를 때만 마실까? 이 습관 하나가 앞으로 10년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이가 들며 갈증이 둔해지고 신장이 약해지고 근육이 줄어들어 수분 균형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 물을 많이 마실수록 좋다는 생각이 왜 오해인지 그 이유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흔히 이런 말 들으셨죠?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 하루 2리터는 꼭 마셔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특히 60대 이후에도 이 공식이 똑같이 적용될까요? 젊은 시절에는 몸의 대사가 활발합니다. 활동량도 많고 땀 배출도 활발하지요. 그래서 수분을 많이 마셔도 쉽게 배설되고 균형이 맞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 접어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활동량이 줄고 땀을 덜 흘리게 됩니다. 신장 기능도 떨어지면서 물을 많이 마셔도 배출이 늦어집니다. 즉, 같은 양의 물이라도 젊은 사람에겐 적당할 수 있지만 노인에게는 과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많이 알려진 하루 2리터 공식,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칙이 아닙니다. 이 권장은 주로 젊은 층, 활동량이 많은 성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노인 건강 연구에서는 일률적인 수치가 아니라 체중, 질환, 생활 습관에 따라 권장량이 달라진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을 과하게 마시면 무슨 일이 생길까?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저나트륨혈증 위험입니다. 물을 과다 섭취하면 혈액 속 염분이 희석됩니다. 그러면 어지럼증, 두통, 구토 같은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둘째, 부종입니다. 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손발이나 얼굴이 붓고 심하면 폐에 물이 차 호흡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심장 부담입니다. 혈액량이 늘어나면 심장이 더 강하게 펌프질해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부전 환자에게는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사례를 종종 봅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라는 말에 억지로 2, 3리터를 마셨다가 오히려 병원에 오시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건강 습관도 나이에 맞게 조절해야 한다는 겁니다. 젊은 시절 습관이 그대로 좋은 습관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그럼 노인은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할까?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린 핵심은 물을 많이 마실수록 좋다. 이 생각은 절반만 맞다는 겁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 적정량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부터 60대 이후 적정 섭취량은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이후 하루에 정확히 얼마나 마셔야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모두가 똑같은 양을 마실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체중, 질환, 생활 습관에 따라 필요한 물의 양이 서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80kg인 분과 55kg인 분은 같은 양을 마셔도 몸에서 느끼는 차이가 큽니다. 또 고혈압, 심부전,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물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당뇨나 변비가 있는 분은 수분을 충분히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모든 분이 똑같이 2리터를 기준으로 삼는 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60대 이상 건강한 성인에게 하루 1에서 1.5리터 정도가 적당하다고 권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물컵으로 몇 잔인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일반 물컵 한 잔을 200ml로 계산하면 1리터는 5잔, 1.5리터는 7잔 정도입니다. 즉 하루에 5에서 7잔 정도가 안전하고 건강한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순수한 물만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국, 찌개, 과일, 채소에도 수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이 하나에는 90% 이상이 수분이고 수박, 배, 토마토도 70% 이상이 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밥상에서 먹는 반찬과 채소, 과일을 포함하면 생각보다 많은 수분을 이미 섭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만 억지로 많이 마시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 1에서 1.5리터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음식 속 수분까지 포함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만난 한 70대 여성 환자분은 물을 일부러 잘 안 드셨습니다. 국을 많이 먹으니 굳이 물은 필요 없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검사해 보니 수분 부족으로 인한 변비와 피부 건조가 심했습니다. 반대로 다른 환자분은 억지로 하루 2리터 넘게 드셨습니다. 국과 찌개, 과일까지 합치니 실제 섭취량은 훨씬 많았습니다. 결국 다리에 붓기가 생기고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례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물을 적게 마셔도 많이 마셔도 문제라는 겁니다. 자신의 체중, 질환, 생활 습관을 고려해 적정량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물을 언제 어떻게 마셔야 몸에 가장 잘 흡수될까?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60대 이후 하루 적정량이 개인별로 다르다는 점, 1에서 1.5리터 원칙, 음식 속 수분도 중요하다는 점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물을 마실 때 얼마나 만큼 중요한 게 언제 어떻게입니다. 같은 한 잔이라도 어느 시간에 마시느냐에 따라 몸에 주는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아침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상 직후 마시는 물은 몸에 시동을 거는 첫 번째 에너지입니다. 밤새 호흡으로 수분이 빠져 아침엔 몸이 살짝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이 필요합니다. 이 물은 장을 깨워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커피보다 먼저 마셔야 몸이 자연스럽게 깨어납니다. 많은 연구에서 아침 물 한 잔이 변비 예방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혀졌습니다. 다음은 식사 전후입니다. 식사 직전에 과하게 마시면 위액이 희석돼 소화가 늦어집니다. 그래서 식사하기 30분 전 작게 한 컵 마시면 좋고 식사 중에는 과음하지 말고 작게 목만 축이는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식사 후에도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10분 정도 지나서 천천히 한 잔 마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음식 소화도 돕고 몸의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이제 오후 시간입니다. 활동량이 늘어나는 오후에는 수분 보충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외출하거나 운동을 하면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이때 갈증이 없어도 한 컵씩 챙겨 마셔야 합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에는 갈증이 안 나서 안 마셨다가 탈수 증상으로 병원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오후는 숨은 탈수에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저녁 늦게 물을 많이 마시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두세 번씩 깨게 되면 수면 질이 떨어지고 낮 동안 피로가 쌓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혈압과 혈당도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저녁 8시 이후엔 물을 과하게 마시지 말고 필요하면 한 잔 정도만 마시는 게 안전합니다. 실제 70대 남성 환자분이 밤마다 화장실을 4번 가서 낮에 졸리고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습관을 바꿔 저녁 수분을 줄이고 아침과 오후에 나누어 마시자 한 달 만에 수면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물을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는 단순한 습관 같지만 몸의 균형을 지키는
핵심 비밀입니다. 아침에 한 컵으로 시작해 식사 전후 조절, 오후에 보충, 저녁 늦게는 절제하는 것. 이 네 가지 원칙만 지켜도 수분 균형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지실 겁니다. 질환이 있는 사람은 이 원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고혈압, 당뇨, 신장질환, 신부전 같은 질환이 있을 땐 물 섭취 원칙이 조금 달라집니다. 먼저 고혈압 환자입니다. 고혈압 환자에게 물은 양보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혈액이 끈적해져 혈압이 더 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많이 마시면 혈액량이 늘어나 혈압을 높이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고혈압 환자는 억지로 많은 양을 마시기보다 1에서 1.2리터 정도로 나누어 천천히 보충하는 게 좋습니다. 또 국이나 찌개처럼 염분이 많은 음식은 물과 함께 염분까지 늘어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당뇨 환자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소변으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 탈수가 쉽게 생깁니다. 그래서 갈증을 심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많이 마시면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는 하루 1.5리터 이내에서 혈당 조절 상태에 맞춰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단 음료 대신 맑은 물로 갈증을 해결해야 혈당이 안정됩니다. 세 번째는 신장질환 환자입니다. 신장은 몸속 수분과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관인데 기능이 약해지면 물을 충분히 배설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신장질환 환자는 의사가 정해준 수분 제한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실제로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이 물을 많이 마시면 몸속에 수분이 쌓이고 부종이나 호흡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질환 환자는 소변량을 기준으로 하루 수분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신부전 환자입니다. 심장은 펌프 역할을 하는데 기능이 약해지면 많은 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물을 과하게 마시면 심장이 부담을 받고 폐에 물이 차 숨이 차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신부전 환자는 보통 하루 1리터 이하로 제한합니다. 또 체중을 매일 재면서 수분이 쌓이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은 이뇨제 복용 환자입니다. 이뇨제는 소변을 많이 보게 해 수분과 염분을 빠져나가게 합니다. 따라서 충분히 보충하지 않으면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이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이뇨제를 복용하는 분은 목마름이 심하지 않아도 의사의 지시에 맞춰 정해진 양을 꾸준히 보충해야 합니다. 또한 과일이나 채소처럼 칼륨이 들어있는 음식 섭취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제가 만난 환자 사례 중에는 신부전 환자가 물을 많이 마셨다가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에 온 경우도 있고 반대로 이뇨제를 복용하면서 물을 거의 안 마셔 탈수로 쓰러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사례들이 말해주는 건 분명합니다. 질환이 있으면 일반적인 수분 공식만 믿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몸 상태와 복용 약물, 의사의 지침을 기준으로 맞춤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되시죠? 나이 들수록 질환이 많아지고 그만큼 물 섭취 원칙도 개인별로 달라진다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질환이 없는 분들은 어떤 실수를 가장 많이 할까요? 노년층이 자주 저지르는 잘못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 습관들이 쌓이면 몸에 큰 부담을 주고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갈증이 없으니 물을 거의 안 마시는 경우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 신호가 둔해집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지 않다고 안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속 수분이 이미 부족해 피가 끈적해지고 혈압과 혈당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탈수가 심해져 어지럼증과 피로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만난 70대 여성 환자분은 목이 안 마르니 안 마셨다가 결국 탈수로 입원하게 됐습니다. 본인은 전혀 문제를 못 느끼고 생활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가족들이 놀라서 응급실로 오신 경우였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건강에 좋다고 믿고 억지로 2리터를 채우는 경우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맞는 기준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억지로 물을 들이켜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하루 내내 컵을 들고 억지로 채우려 하고 소변이 투명해질 때까지 계속 마십니다. 하지만 노년층은 신장이 약해지고 심장도 부담이 늘어나서
물 과다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환자분은 매일 2리터 이상 마시다 다리가 붓고 숨이 차서 검사해 보니 신부전이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물은 약이 될 수도 있지만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밤에 몰아서 마시는 습관입니다. 낮에는 거의 안 마시다가 오늘 양을 채워야지 하고 잠자기 전에 두세 잔씩 한꺼번에 마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밤새 화장실에 두세 번 가야 합니다. 수면이 끊기고 다음날 피곤해집니다. 수면 부족은 결국 면역력 저하, 혈압 상승, 기억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에는 밤에 몰아서 마시던 습관을 아침과 오후로 나누게 하자 한 달 만에 수면이 좋아지고 낮에 컨디션도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물을 언제, 얼마나, 어떻게 나누어 마시느냐가 노년 건강의 열쇠라는 겁니다. 갈증이 없다고 무시하지 말고 억지로 과하게 채우지도 말고 밤에 몰아서도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얼마나, 언제 마셔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나는 지금 적절하게 물을 마시고 있는가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갈증을 기준으로 물을 마십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엔 갈증 신호가 둔해집니다. 따라서 갈증만 믿고 있으면 이미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체크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소변색을 보는 것입니다. 소변이 옅은 노란색이라면 적절하게 마신 상태입니다. 만약 진한 노란색이라면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이고 반대로 거의 투명하다면 물을 과하게 마신 겁니다. 간단하지만 매우 정확한 방법이 바로 소변색 관찰입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에게 거울보다 화장실에서 건강을 확인하라 이렇게 강조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체중 변화를 살피는 것입니다. 하루 사이에 체중이 1kg 이상 급격히 늘었다면 몸에 물이 과도하게 쌓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체중이 갑자기 줄면 수분 부족을 의심해야 합니다. 신부전 환자나 신장질환 환자에게는 매일 같은 시간에 체중을 기록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를 통해 수분 균형 이상을 빠르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생활 속 점검법입니다. 입술이 자주 마르는지, 피부가 유난히 건조한지, 오후에 유난히 피곤한지 이런 신호들을 살펴야 합니다. 또 변비가 잦거나 두통이 자주 생기면 수분 부족을 의심해야 합니다. 반대로 발이 자주 붓거나 밤마다 화장실을 여러 번 간다면 수분 과다를 의심해야 합니다. 이처럼 생활 속 작은 신호는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 한 분은 소변색을 매일 기록했습니다. 진한 색이 나오면 하루에 한 잔 더 마시고 투명하면 한 잔 줄이는 식으로 조절했습니다. 이 습관 하나로 부종도 줄고 혈압도 안정됐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매일 아침 체중을 쟀습니다. 이틀 연속 1kg이 늘어나자 바로 진료를 받았고 신부전 악화를 미리 발견해 큰 위기를 피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방법들은 누구나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기계가 없어도 소변색, 체중, 생활 신호만 꾸준히 관찰하면 몸의 균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린 핵심은 갈증 신호만 믿지 말고 몸이 보내는 다른 신호를 꼼꼼히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새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물만이 아니라 음식에서도 수분을 얻을 수 있는데 어떤 음식이 도움이 될까? 여러분, 물만이 수분을 공급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밥상 속에도 충분한 수분이 숨어 있습니다. 이 점을 알면 억지로 컵을 들고 채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균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채소와 과일입니다. 오이는 95% 이상이 수분입니다. 작은 한 조각만 먹어도 몸속에 수분이 채워집니다. 수박은 90% 가까이가 물이고 배와 토마토도 7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오이는 열을 내려주고 배는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주며 토마토는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채소와 과일은 수분과 함께 비타민, 미네랄까지 한 번에 공급하는 천연 보충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물 음식입니다. 우리 식탁에는 국과 찌개가 빠지지 않고 올라옵니다. 국물은 수분 섭취에 도움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국물에는 염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물을 많이 마시면 수분은 보충되지만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이나 찌개는 국물보다 건더기를 중심으로 먹고 국물은 한두 숟갈 정도만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카페인 음료와 탄산음료입니다. 커피, 홍차, 녹차 같은 음료는 수분을 보충해 주지만 카페인이 들어있어 이뇨 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신 양보다 더 많은 수분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또 탄산음료는 당분이 많아 혈당과 체중 관리에 해롭습니다. 갈증 해소용으로 마시면 오히려 더 갈증을 부르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 물을 안 마셔도 커피를 많이 마시니 괜찮다 라고 하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탈수 증상과 혈압 불안정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교훈은 물만 신경 쓰지 말고 음식과 음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수분 많은 채소와 과일은 매일 챙기는 게 좋고 국물은 조금만 섭취해야 하며 카페인 음료와 탄산음료는 갈증 해소용으로 쓰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올바른 음식 선택만으로도 몸의 수분 균형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정리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습관을 지켜야 하는지 노후 지혜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오래된 습관을 다시 보면서 60대 이후에는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셨을 겁니다. 오늘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많이 마시는 것보다 알맞게 나눠서 마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한 컵씩 나누어 마시기.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아침, 점심, 오후, 저녁으로 조금씩 나누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둘째, 소변색 확인하기. 거울만 보지 말고 화장실에서 몸 상태를 점검하세요. 옅은 노란색이면 적절하고 진하면 부족, 너무 맑으면 과다입니다. 셋째, 저녁 늦게는 피하기. 밤에 과하게 마시면 화장실로 자주 가게 돼 수면이 깨지고 건강에 해롭습니다. 저녁은 가볍게, 낮에 충분히 챙기세요. 이 3가지만 지켜도 몸의 균형이 달라집니다. 혈압, 혈당, 뇌 건강까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어느 70대 환자분은 물을 적게 마셔서 늘 피곤하다가 습관을 바꿨더니 한 달 만에 몸이 가벼워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3번은 꼭 깼는데 저녁 습관을 고치자 한 번도 안 깨고 잘 잤다. 이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 건강을 바꿉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뇌와 심장을 지킵니다. 물을 많이가 아니라 알맞게 나눠서 이 원칙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경험은 어떠신가요? 하루에 물을 몇 잔 마시는지, 또 언제 주로 마시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건강 지혜를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편에서는 물을 마시는 올바른 습관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생활 습관의 비밀을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